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올해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개막한 가운데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중동 위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G7 내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일본과 유럽은 7월 9일 이전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맞대응 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들도 참석했지만 정상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철회로 공동성명이 무산됐던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동전쟁과 무역전쟁이 겹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모바일을 정식 발표하며 미국 내 이동통신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6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근면한 미국인을 위한 고품질 합리적 요금제를 강조하며 첫 서비스인 더 47 플랜을 월 47.45달러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제는 무제한 통화 문자 데이터뿐 아니라 차량 긴급 출동 지원, 원격 진료 서비스, 100여 개국 무료 국제전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24시간 미국 내에서 운영되며 자동응답 시스템이 아닌 실제 상담원이 직접 응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에는 T1이라는 명칭의 금색 스마트폰도 출시될 예정이며 성능과 디자인 모두 미국 내에서 설계 제조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존 새 대형 통신사망을 기반으로 하며 트럼프 브랜드 사용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별도 법인이 운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장을 포함한 정치인을 겨냥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벤스 볼터가 체포됐습니다. 57세의 볼터는 경찰을 사칭하고 순찰차로 위장한 차량을 이용해 민주당 소속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장과 남편을 살해하고 존 호프만 주상원 의원과 그의 아내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는 AK-47 소총 여러 자루와 권총, 그리고 약 70명의 공직자 명단이 포함된 암살 리스트가 담긴 선언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낙태 권리 옹호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그리고 전 연방 하원 의원 딘 필립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 끝에 2일 만에 용의자가 검거되며 일단락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내 정치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뉴욕 등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이민 세관 단속국 시위와 일부 폭력 사태 이후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급진 민주당 정치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스 요원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작전 확대를 지시했고 해당 기관은 이미 전국적인 단속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는 이민자와 가족이 분리되는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시장은 지역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미국인들이 아이스를 응원하고 있다며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기생활용품 체인 애톰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2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애톰은 현재 40개 주에 26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소비 둔화와 미중 무역 관세 상승의 여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는 약 2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고 매장 운영과 주문, 고객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브래드 웨스턴 CEO는 불안정한 통상 환경과 관세 충격 속에서 기업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매장 중 일부는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약 20개 지점이 폐점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케아나 웨이페어 등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위기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으며 이번 일정은 그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인도 등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며 이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7일에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글로벌 핵심 의제를 주제로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본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안은 당정협의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오늘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운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테러 조직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발언 금지와 함께 정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폭력 선동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신고된 콘텐츠에 한해 검토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의 극단주의 방지를 위한 ESG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논의와 맞물리며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16일 열린 유관부처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관리법 등 기존 법률로도 전단 살포를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 일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광복절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중단을 유도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법적 위헌 논란을 피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스라엘 주재 한국인 직원들을 인접국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판매법인과 반도체 연구소에 근무하던 주재원과 가족 전원을 이미 이동시켰고 현재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LG전자 역시 이스라엘 판매 지점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요르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양사는 현재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 중이며 사무실 복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두 기업 모두 인명이나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한국인과 현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